고객을 의식해서 바른말 못하시는 쌤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고객을 의식해서 바른말 못했으면은 좀 병원이 지금보다 좀 잘 됐을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말 좀 해주고 보호자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맞춰주고 이렇게 했다면 좀 병원이 좀 더 잘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이런 좀 그런 자존심, 고집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닌 거를 이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요. 당연히 고객 지갑 털어가는 병원이 너무 많아요. 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동물병원을 하고 수의사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놓고 나는 사기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있는 걸 없다고 해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은 거의 없어요. 어떤 병원들은 좀 많은 편이냐? 타협을 하는 병원들, 돈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는 병원들은 사실 좀 많죠. 그거는 뭐 동물병원뿐만이 아니라 어느 업종이든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렇죠? 사람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게 최우선인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제 도덕적으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업에 대한 좀 자존심이 있어서 착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수의사님은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 상담해주는 쌤인데 탕탕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에 맞춰주는 거. 근데 우리가 치료의 목적과 그 다음에 의학의 목적으로 본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고객의 니즈라고 하지만 이때 이 고객은 누굽니까? 아픈 강아지입니까? 보호자입니까? 강아지는 니즈가 없잖아요. 이 고객의 니즈일 때 이제 이 고객은 보호자의 니즈잖아요. 그쵸? 근데 보호자의 니즈는 되게 다양해요. 우리 애를 무조건 잘 치료해주세요, 이게 니즈인 분도 있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료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요. 나를 꼭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런 니즈도 있고요. 우리 애를 정말 이뻐해주세요, 이런 니즈도 있고요. 말을 예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니즈도 있고요. 뭐 이런 등등등의 니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니즈를 맞춰주는 병원들이 잘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병원의 본연의 목적, 병원의 본연의 목적은 뭡니까? 아픈 아이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것과는 사실은 조금은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같은 스타일의 병원이 좋은 병원이고 그런 병원을 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양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를. 보호자분들께서 어떤 병원이, 어떤 수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더 필요하고 나에게 더 맞는지를 고민하고 결정을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병원의 첫 번째는 일단은 치료잖아요. 치료. 네, 치료도 잘하지만 이 치료를 잘 설명해주는 능력, 그러니까 보호자를 잘 이해시켜주는 능력, 그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될 것이고, 잘 설명해주고 잘 이해시켜주고 하면서 보호자의 비용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아주 너무 과잉 검사라든가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거. 이렇게 3박자 정도가 맞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최고의 병원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3박자를 같이 갖추는 병원은 사실 별로 없죠. 왜냐? 보호자분에게 엄청 설명을 잘해주고 치료를 엄청 잘해주는 병원은 좀 비싸게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왜? 그런 병원은 비싸게 받아도 보호자분들이 수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얽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 방송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팁을 좀 조금씩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호자분들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잘 맞춰주는 수의사나 병원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그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저희 집 멍멍이는 의사쌤이 호들갑스럽게 친한 척 하면서 만지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기본적으로 강아지들이 병원에 가면 수의사 선생님을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은. 특히 진료실에서, 특히 진료대 위에 올라와서 거기서 꼬리치고 막 선생님한테 좋다고 얼굴 핥고 이런 아이들은 거의 없죠. 아주 어린 애기이거나 아니면 성격이 너무너무 활발해서 그냥 아무나 다 좋아하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병원만 가면 양이든 멍멍이들이든 다 긴장하고 떠는데, 네, 맞습니다. 수의사라는 직업은요, 특히 그 소동물을 하는, 강아지 고양이를 치료하는 임상수의사라는 직업은 얘네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직업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절대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걸 포기해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이 소동물 임상수의사. 근데 보통 이제 소동물 임상수의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강아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싶으니까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막상 임상수의사를 오래 하면 애들은 나를 되게 싫어해요.
그거는 본능이죠. 보호자는 좋아할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을 병에 걸린 아이를 진단을 잘하고 치료를 잘해서 회복을 잘 시켜주면 보호자분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 올 때마다 90도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예, 이러는 경우들 꽤 있는데 강아지 고양이들은 절대 바뀌지 않죠. 슬픈 직업 맞습니다. 이게 수의사라는 직업이요, 이게 우울증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미국에서도 그 직업 대비 자살률 이런 거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슬픈데 수의사가 아주 초상위권에 있어요. 초상위권. 제 친구도 수의대 다니다가 그만두고 교사 됐어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뭐 우리 삼냥이네님이 아픈 아가들 보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빈자님 인간 혐오증 걸린다는데 이것도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수의사가 자살률이 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과로사도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년님, 아픈 강아지 다루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어지간히 예민할 것이고, 근데 그 보호자분의 마음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민해진 데에는 사실 동물병원이나 일부 동물병원이나 일부 수의사의 잘못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왜냐면 말 못하는 강아지 고양이를 치료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 과잉 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보호자분들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잘못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제가 정직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희생적으로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의 협조가 안 될 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협조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어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호자분이 신뢰를 하지 못하거나 동물병원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전혀 잘못한 것도 없고 과잉 진료를 한 것도 없고 완전히 나는 떳떳함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자분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내 강아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 고양이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수의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실제로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혈액검사라면 혈액검사의 데이터 수치를 본다든가, 엑스레이를 보면 엑스레이의 모습을 본다든가, 초음파를 보면 초음파를 본다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분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 이렇게 되면 치료를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라는 직업은 사실 강아지 고양이를 치료하는 직업인 거는 맞는데, 강아지 고양이를 치료하는 데에 내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보다요 보호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요. 참 이건 되게 비효율적이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 삼냥이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한하게 보호자분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병원으로 소문이 나고 유능한 병원으로 소문이 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 임상수의사는 에너지를 보호자보다 오히려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데 더 많이 쓰는 게 원래는 맞는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스트레스와 이게 많습니다. YJ킴님, 저희 옆 동네 이번에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저도 알 것 같아요, 어딘지. 다도민님, 근데 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중에 인간 치료하는 의사들은 인정하면서 수의사쌤은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일단 뭐랑 비슷한 거 같냐면요, 동물병원은 사람 소아과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소아과도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과예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애기들이 어디 아파서 갔는데 애기들은 어디 아팠다고 얘기를 잘 못하니까 보호자분의 시선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호자분이 생각한 거랑 그 소아과 선생님이 생각한 거랑 다르면 보호자분들은 막 싸우기도 합니다. 아픈 게 본인이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치료하니까 내가 좀 덜 아파졌다든가 이런 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생각이 더 강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 키우시거나 여러 아이들 키우시는 분은 수의사쌤보다 더 지식이 풍부하고 잘난 척하시고 수의사쌤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을 저는 한 100명도 더 만났습니다. 다소미님. 아는 분 아드님이 수의학과라 동물병원 실습했는데 어떤 보호자들이 우리 강아지는 애비약만 마신다고 해서 동물병원에 애비양 생수를 비치해두었다는 얘기도. 이거는 좀 너무 과하네요. 그쵸? 예.